안녕하세요. 박기성입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래밍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는 얘기가 꼭 프로그래밍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야의 지식을 학습할 때도 똑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분야로 이제 국한을 시키고, 물론 제가 한 5년에 걸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제가 지금까지 약간 오늘 얘기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제 경험 기반으로 약간 얘기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아마 만약 공감하시고 이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면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에 진출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한 번의 어떤 성공하는 경험, 깊이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라도 일정 수준을 넘는 경험을 하신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방식에 모든 학습이 그렇겠지만 일단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내가 일정 지식 수준이 된 다음에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뭔가 알아야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겠죠. 하지만 그 반대 입장으로 일단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면서 거꾸로 그 시점에 내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지식 하나하나를 그 단계에서 파고 들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아는 것이 없는데 프로그래밍에서 하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 과정은 이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론을 배우고 지식을 쌓은 후에 그 뒤에 그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응용 프로그래밍을 하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초중고 12년이죠.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은지 아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수히 많은 지식을 전달받고 학습하고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해온 게 일반적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잘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성을 쌓아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이런 방식의 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형식의 그 과정을 잘 소화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방식대로 학업을 했을 때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배움에 대한 재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점은,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라든가 교수님들이 이 같은 과정을 잘 소화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사와 교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그 방식이 잘 맞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은 본인과 맞지 않는, 내가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뭔가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까지도 꼭 이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일반 한연제 대학의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교육 과정에서는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는 방식으로 가르치지만 반드시 이 방식만이 효과적인 학습 방식이냐? 여기에 의구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을 이제 독학으로 학습한 경우들이 많았지만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고 그 속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내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학습해 나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학습했는데 그 방식도 상당히 재미있고 즐겁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거의 16년, 대학을 나왔다면 16년,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12년인데 기존의 어떤 그 학습 스타일로만 학습을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학습을 해보시고요. 그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주제를 학습하는 데는 그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고 재미있고 즐겁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기다 보니까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고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안 맞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한 가지 학습 스타일만 학습 스타일로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스타일로 학습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이 맞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서 좀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간단하게 뭔가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이랬을 때 간단한 예시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초를 쌓아야 되는,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보다 보니까, 학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변수, 데이터 타입, 조건문 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그리고 이 단계를 반드시 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초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겠죠. 먼저 변수가 무엇인지,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데이터 타입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건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각각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학습을 일단 하는 거죠. 한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은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 진정 물론 재미있고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일단은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작은 프로그램을 먼저 일단 결정해 보고요. 그리고 그 만들고 싶은 부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아서 아니면 책을 참고해서 하나씩 하나씩 거꾸로 이제 알아가면서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안 상태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일단 만들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가 등장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해당하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내용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래밍에 바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모르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또 모르는 부분을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겠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 이 모든 걸 다 모르는 상태에서도 내가 원하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내가 학습해야 되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분량이 이 양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적은 상태에서도 일단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상당히 큰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만들고 나면 더 잘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프로그래밍 코드도 훨씬 더 깔끔하게 짜고 싶고, 아니면 뭔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UI를 화면을 더 예쁘게 만들고 싶고, 그러면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때 또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바 관련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작은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본인이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야지 거기서 가장 큰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막막하다, 이러면 일단 따라하기 식의 강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더라도 따라하기 식으로라도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 찾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코스를 이제 설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9구단이라는 프로그래밍을 하나를 만들어 가보자. 그런데 일단 뭐 2단과 3단 이렇게 쭉쭉쭉 구현을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이 뒤에 있는 뭔가 메서드라든가 클래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9구단 자체를 직접 구현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거의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요구사항을 추가를 해나가면서 그 다음 단계에 필요로 한 개념들을 하나씩 학습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던 뭔가 자바를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자바책을 사서 바로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9구단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변수를 알아야 되네. 변수를 책에서 거꾸로 찾아보고, 일단 만들어가면서 필요한 개념이 있을 때 거꾸로 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뭐 일례인데,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자바 기본서를 한 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모든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자바 책이 자기한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학습하는지를 좋은지, 아니면 어떤 그 책의 스타일이 나한테 마음에 드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스타일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책을 볼 때 더 학습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책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프라인 서점 같은데 나가셔서 내 스타일에 맞는 자바 기본서를 한 권 반드시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제가 설계했던 구공단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상에서 찾아서 하나씩 구현을 해나가시고요. 따라하기 식으로 뭔가 구현을 하다 보면 뭔가 강사가 모르는 용어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그때 앞에서 썼던 자바 책을 참고를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진출할 때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정 용어들, 이제 개념들이 너무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어떤 그 강의를 볼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용어들을 어딘가에 반드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리를 할 때 너무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따라하기식의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변수가 이런 놈이구나, 이런 놈인 것 같다, 메서드는 이런 일을 하는 놈이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한 가지 개념을 다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가려고 그러면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현재 내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면 일단 내가 메서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만의 어떤 감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어떤 상 같은 게 있으면 좋거든요. 아니면 나만의 용어로, 내가 알고 있는 용어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음에 똑같은 용어가 나왔을 때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이해한 수준까지 이해를 하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다음 단계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과거에 이해했던 것보다 또 더 높은 수준의 이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너무 용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러면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더 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거구나라고 확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특정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앞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어느 시점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려면 제가 뭐 아까 책을 사긴 했지만 책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책은 저자의 한 사람의 생각만 녹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려운 용어들로 설명이 되어 있거나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용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여러분 검색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가능한 검색은 뭐 네이버와 같은 이런 검색 서비스 사용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라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될 분들이라면 전문가에게 적합한 검색 엔진은 구글이 지금까지는 가장 적합하니까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쓰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검색을 할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빠르게 검색을 하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색을 생활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실 때 검색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특정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제대로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더 잘하려면 일단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무엇을 만드는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 관련된 용어들을 이해하는,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처음엔 외우기라도 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검색을 할 때 너무 한국어로만 하지 마시고 영어로, 거의 상당수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대부분의 좋은 문서들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키워드를 활용해서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모든 그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들이 다 이 방식으로 학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때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고 하면 만들어서 경험하는 게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면서
느껴야 될 부분은 내가 일단 모르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뭐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이 정도 수준밖에 구현을 못하네라는 걸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모르는 부분을 인식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관련 서적이라든가 문서를 찾아서 추가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명령을 다 이런 식으로 뭐 시도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무조건 이 방식 한 가지로만 해야 된다 이런 또 고정관념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학습 그 방식을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학습 방식을 찾고 그 방식으로 꾸준히 학습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즐겁게 평생에 걸쳐서 이 프로그래밍에 애정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래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더 좋고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